오늘도 30분봉 매매법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일봉상 좋은 타점이 나온 종목들이 30분봉상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LS 머티리얼즈입니다. 뉴스를 하나 보겠습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풍력 및 에너지 관련주들이 강세이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건설, 유니슨, 우리기술, 두산에너빌리티, LS머트리얼즈 등이 강세를 보였다. 이외에 포스코홀딩스, 효성, 한정기술, 동국산업, CS윈드, SK이터닉스, 금양그린파워, 대명에너지, 효성중공업, LS에코에너지, 태웅, 동국SNC, KPF, LS마린솔루션, 세아제강지주, 코오롱글로벌 등도 상승했다. 하지만 세아제강, 스페코, 서암기계공업, 포메탈, 우림PTS, 31CNS, CS베어링 CN플러스 등은 하락했다. 국내 풍력발전 선도기업인 유니슨과 영풍은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지난 10월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위치한 경상북도 봉화군 산악지대가 풍력발전에 유리한 입지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적 조치다. 영풍은 유니슨이 축적한 풍력발전기 설계 제조 운영 역량과 대규모 프로젝트 경험을 바탕으로 봉화지역 풍력발전 사업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 양사는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위한 1단계로 석포제련소 인근 산악지역에 풍황계측기를 올 연말까지 설치해 1년간 풍향 및 풍속 데이터를 취득 분석하고 사전 환경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단계적으로 4.3메가와트 풍력발전기 10기를 건설해 총 43메가와트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유니스는 2001년 설립된 국내 대표 풍력발전 전문기업으로 풍력터빈 제조부터 설치 유지 보수까지 일괄 수행하는 턴키 솔루션을 제공해왔다. 회사는 국산 풍력 시장의 개척자 역할을 하며 제주 환경풍력발전소를 비롯한 다수의 국내 풍력단지에 터빈을 공급했다. 특히 산악과 해안 지형 등 다양한 설치 환경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산 기술을 적용한 맞춤형 풍력터빈을 개발하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기술은 제어 예측 전문 기업으로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감시경 보제어 시스템을 독자 기술로 개발해 공급하고 있다. 특히 2008년 원자력 발전소의 핵심 기술인 계측제어 설비 국산화에 성공하여 국내 신한울 1호기부터 4호기까지 신고리 5, 6호기 등에 독점 공급한 바 있으며 한수원과 협업을 통해 원전 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기술은 1993년 제어 예측 전문회사로 설립되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으로 시스템, SOC, 임대, 해상풍력, 스마트팜, 방위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의 감시 제어 시스템을 자체 기술로 개발해 공급하며 기술력을 입증했으며 철도 시스템, 해상풍력 발전, 스마트팜, 방위사업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 중이다. 독자적인 제어 예측 기술과 41건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ISO 9001 품질 경영 체제 아래 신뢰성 있는 제품 개발과 시장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1962년 현대양행으로 설립된 후 1980년 한국중공업, 2001년 두산중공업을 거쳐 현재의 사명으로 바뀐 에너지 종합기업이다. 발전설비, 담수설비, 주단조품, 건설, 건설기계, 연료전지, 주기기 등 다양한 사업을 아우르며 발전 및 담수 플랜트의 EPC 전 과정을 수행하는 탄탄한 기술력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사업 발굴부터 인허가, 금융조달, EPC 공사, 유지보수,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자체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 친환경 녹색 경영을 선도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최근 10메가와트급 해상풍력 발전기 모델로 국제 인증을 획득하며 해상풍력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SMR, 수소터빈, 가스터빈 등 차세대 에너지 솔루션 분야에서도 혁신을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사업 다각화와 기술 혁신은 정부의 탄소 중립 및 에너지 믹스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이재명 정부의 친환경 및 에너지 전환 정책에 부응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병행하는 전략을 가속화하며 국내외 에너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최근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 내 SMR 시장 진출과 재생에너지 분야의 확대도 추진 중이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전통적인 중공업 강점을 기반으로 친환경 미래 에너지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추구하며 국내 최초 10메가와트 해상풍력 발전기 인증, SMR 기술 참여 등으로 에너지 전환 시대의 선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향후 지속적인 기술 고도화와 글로벌 진출 전략을 통해 국내외 에너지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전망이다. LS 머티리얼즈는 2021년 LSM 트론의 울트라 커패시터 사업 부문이 물적 분할 후 설립된 기업이다. 주요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팩토리 내 AGV 이용 및 전기차 분야에 활용되는 에너지 저장 장치인 중대형 울트라 커패시터 생산 및 판매를 영위하고 있다. 주력 제품은 울트라 커패시터 내 중대형 셀 및 모듈 제품이다. 중대형 울트라 커패시터는 풍력 발전기 내 피치, 산업용 AGV 전원, 트램 내 전력 장치, 스마트 그리드 전력 산업, 전기 자동차 내 보조 전력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DGP는 해상풍력과 태양광 발전소 운영 경험을 비롯해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다양한 기술력과 사업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그린 수소 생산 및 전기차 급속 충전기 제조 등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DGP는 1997년 풍력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과 유지보수업을 위해 설립돼 2002년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이다. 태양광 발전, 에너지 저장 장치, 풍력을 활용한 전력 생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며 당진 태양광, 여수 삼산 해상풍력, 천안 그린에너지 등 다양한 발전소를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해외 시장 개척, 태양광 프로젝트 개발, EV 급속 충전기 제조, 그린 수소 관련 신사업 및 신기술 상용화를 통해 매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에너지 산업의 중심축에서 미래 전력 생태계 전환을 선도하고 있다. 1898년 한성전기회사로 시작된 한국전력의 역사는 한국 근대 전력 산업의 역사 그 자체다. 이후 1961년 한국전력 주식회사로 개편되고 1982년 현재의 통합형 전력공기업으로 재설립되며 국가전력공급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한국전력공사는 전력자원의 개발에서부터 발전, 송전, 변전, 배전까지 전력공급의 전 과정을 포괄적으로 담당하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이다. 주요 사업 부문은 전기 판매, 원자력 발전, 화력 발전, 기타 에너지 관련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전체 매출의 96.1%가 전기 판매 부문에서 발생할 만큼 국민의 생활과 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다. SK오션플랜트는 해군의 최신 호위함인 울산급 배치 후속함을 동시에 건조 중이며 지난 6월 진수식을 가진 경북함을 시작으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해군에 인도할 예정이다. SK오션플랜트는 1996년 설립돼 2023년 상장했으며 세계의 비상장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경상남도 고성군 본사를 중심으로 생산기지와 가공공장, 서울 중국 베트남 법인 사무소를 운영하며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해양플랜트, 특수선 건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148m, 570m 규모의 플랜트 제작장과 800톤 크레인을 보유하고 후육강관 일관 생산 체계와 24개 협력사와의 협력을 통해 기술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한정기술은 한국전력공사 계열의 발전소 설계 전문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국내 유일의 원자력 발전소 종합설계 기관이다. 한정기술은 1975년 원전 엔지니어링 전담기관으로 설립된 이후 한국전력공사 계열사로 편입된 에너지 설계 전문기업이다. 국내 원자력 발전소 설계를 전담 수행하며 원자로 개통 설계와 더불어 화력발전소 설계, 신재생에너지 분야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기술 개발 과제에서 개통 설계 및 BOP 종합 설계를 주관하고 있으며 자체 개발 중인 해양부 유식 소형 원자로 반디를 통해 차세대 원자력 기술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SK이터닉스는 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국내 약 800기가와트시 규모의 에너지 저장 장치를 운영하고 있으며 설계 조달 시공 및 운영까지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EPC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SK이터닉스는 2024년 인적 분할을 통해 출범한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발전과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사업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태양광 및 풍력 부문에서는 개발, 설계 조달 시공, 운영 유지 보수, 전력 거래까지 재생에너지 전 밸류체인을 자체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 규모인 신한우의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또한 입지 분석, 데이터 분석, 리스크 관리, 자본 조달, 글로벌 파트너십 역량을 기반으로 가상발전소 플랫폼 사업자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LS 에코에너지는 LS 일렉트릭의 자회사로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 세계적으로 전력망 확충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주력 사업인 전력과 통신 분야에서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북미 시장에서 고부가 가치 제품 초고압 케이블과 랜 케이블이 수출 흥행 가도를 달리면서 이익이 증가했다. LS 에코에너지는 2015년 5월 15일 LS전선아시아 주식회사로 설립되었다. 1996년 설립된 베트남 법인은 베트남 내 유일 초고압 케이블 생산 업체로 8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1위 전력 케이블 기업이다. 베트남 풍력 발전 시장을 선점하여 향후 고부가 사업 확대로 인한 지속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림PTS는 2000년 설립된 기업 및 동력 전달장치 제조기업으로 풍력 발전기 부품 등을 생산하며 2009년 코스닥에 상장했다. 제철 설비 및 대형 정밀 기어박스 생산 1공장과 다양한 분야의 초정밀 기어박스 생산 2공장의 이원화 시스템을 운영한다. 방산물자 국산화를 목표로 자주도화 장비, 무인 수색 차량용 감속기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공급하고 있으며 로봇, 항공, 방산용 초정밀 기어박스 제조 및 판매업을 주성장 동력으로 설정하고 있다. 대창솔루션은 해양솔루션 부문, 원전 폐기물 부문, 발전설비 부문, 조선기자재 부문, 일반산업기기 부문, 초저온산업에 사용되는 주강품 및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이다. 해양솔루션의 부문은 해양플랜트 부품, 해상풍력 발전 부품을, 원전 폐기물 부문은 고위험물질용 저장용기 특수강을 주요 제품으로 한다. 발전설비 부문은 대형 발전기 소재 부품을 주요 제품으로 하며 조선기자재 부문은 선박 대형 엔진 소재 부품 및 선수선 미제를 주요 제품으로 하고 있다. CS 베어링은 풍력용 베어링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블레이드와 로터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피치 베어링과 수평축 풍력 발전기의 요 시스템 중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요 베어링이 주력 제품이다. 글로벌 풍력 터빈 제조사인 GE에 14년 이상 풍력용 베어링을 공급 중이며 현재 베스타스, 지멘스 등의 글로벌 메이저 풍력 터빈 제조사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다양한 모델 개발과 승인 작업을 하며 고객사 다변화를 진행 중에 있다. 파루는 국내 영농형 추적형 태양광 분야를 선도하는 아리백 산단 시대의 핵심 신재생에너지 기업 중 하나이다. 1993년 농업환경 제어 시스템으로 출발한 파루는 2004년 태양광 산업에 진출해 세계 12개국에 진출하고 865메가와트 이상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 실적을 보유한 글로벌 친환경 강수업체다. 특히 태양을 실시간으로 추적해 일사량을 극대화하는 양축 추적식 트래커 기술에서 글로벌 선두권에 올라 있으며 미국, 일본, 동남아 등 다수 국가의 대형 프로젝트를 공급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파루의 주력인 영농형 태양광 시스템은 농지 위에 설치해 농업 생산성과 태양광 발전 수익을 동시에 실현하는 구조다. 이는 농촌의 경제적 자립 강화와 탄소 중립, 친환경 아리백 산업 확산에 부합하는 미래 지향적 모델로 손꼽힌다. 최근에는 단축 추적형, 중앙라인 컨트롤러 등 첨단 제어 기술도 개발 완료하는 등 솔루션을 다각화하고 있다. 파루는 2025년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망을 확대하는 한편 유럽, 중동 등 글로벌 시장 진출도 본격화하고 있다. 하나솔루션은 1965년 한국화성공업으로 설립되어 1974년 한양화학지주를 거쳐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된 종합화학에너지 기업이다. 기초소재 부문에서는 PE, PVC, CA, TDI 등 주요 화학 제품을,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는 태양광, 셀모듈 등 솔루션을, 가공 부문에서는 자동차 부품 및 산업용 소재를, 기타 부문에서는 전자소재와 부동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회사는 제품 포트폴리오 고도화와 원가 경쟁력 강화, 친환경 제품 개발 및 순환경제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글로벌 친환경 기업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신성이 엔진은 전고체 배터리 제조 환경에 필수적인 초저습 초청정 공정 공간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진행해왔다. 특히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수분과 산소에 훨씬 민감한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만큼 제조 공정에서 극한 수준의 건조 환경이 요구된다. 이를 감안해 신성이 엔진은 최근 영하 70도 이하의 노점을 유지할 수 있는 슈퍼 드라이룸 기술을 구현했다. 이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에 활용되던 드라이룸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이다. 해당 기술은 배터리 내 소재 간 반응 방지, 수분 유입 최소화 등 전고체 배터리의 안정성과 수명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신성희 엔진은 여기에 더해 에너지 절감과 효율 향상까지 고려한 첨단 냉각 제습 시스템도 개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특허를 취득한 이 기술은 기존 대비 낮은 에너지 소비로 초저습 상태의 공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공조 설비에서의 획기적인 기술 진보로 평가받는다. 업계에서는 신성희 엔지의 해당 기술이 국내외 배터리 제조사들의 전고체 배터리 생산 라인 구축 과정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완성차 및 배터리 기업들이 테스트베드 구축과 파일럿 양산 준비에 나서는 상황에서 고성능 드라이룸 솔루션 수요도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입니다. 원자력, 태양광, 풍력 및 에너지 관련주들도 향후 꾸준히 우상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여 데이터 센터와 관련 에너지 확보가 세계적인 화두로 등장을 했습니다. 인류의 미래는 에너지 확보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에너지 관련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기 먹는 공룡인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에너지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을 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쪽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에 미리미리 투자를 해두는 것입니다. 저는 인류의 에너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궁극적으로 핵융합과 인공태양에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화석 연료뿐만 아니라 원자력, 태양광, 풍력 등을 통해 에너지 공급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도 꾸준히 성장을 할 것으로 봅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LS 머티리얼즈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중 삼각수렴 상향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중 삼각수렴 상향 돌파 자리는 본격적으로 치고 가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골파기가 나왔던 것도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차트를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골파기 타점이 나왔던 것이 보입니다. 바닥권에서 최초 상승을 시작할 때 어떤 모습으로 상승을 시작하는지 빨리 파악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딱 보아도 V자 반등입니다. 쌍바닥이나 바닥을 다지지 않고 바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초 상승을 힘있게 시작을 하면 쭉쭉 치고 가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치고 가는 각도가 장난이 아니네요. 스파이더 패턴 중에서 가장 강력한 스파이더 패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승하는 과정을 한 단계씩 보여드리겠습니다. 표시들을 지우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출발부터 힘있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테마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테마선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가 황금 타점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그렇습니다.
테마선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가 나왔습니다. 캔들의 움직임을 가만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어제 등장한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꼬리로 테마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했습니다. 오늘은 윗꼬리로 다소 밀리기는 했지만 어제 기준으로 주가는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 테마선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가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최초 상승을 할 때 힘이 좋은 종목은 테마선 돌파 후 크게 눌리지 않고 바로 상승 추세를 이어갑니다. 황금 타점입니다. 집문서, 땅문서.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 등장한 음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딱 보아도 상승하는 과정에서 하나씩 등장하는 매물소와 음봉입니다. 오늘 음봉 종가가 매수 타점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다시 추가 상승이 나왔네요. 어제와 오늘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제 음봉이 등장을 했지만 아래 꼬리로 말아 올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 꼬리로 말아 올렸습니다. 두 캔들 모두 망치형 캔들, 즉 상승 의지를 가진 연어 캔들입니다. 다시 말해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5일선이 살아있는 것도 보입니다. 스파이더 패턴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스파이더 패턴이 보이면 일단 따라붙어라. 밑에서 못 잡았다면 지금 들어가도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스파이더 패턴이 보이면 일단 따라 붙으시길 바랍니다. 일단 따라 붙고 나서 추세가 무너질 때 빠져나오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엄청 등락이 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고점까지 갔다가 밑으로 쭉 빠졌지만 다시 아래 꼬리로 쭉 밀어 올렸습니다. 캔들 형태는 역시 상승 의지를 가진 연어 캔들입니다. 이것을 큰언니 캔들로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아래 꼬리가 없었다면 큰언니 캔들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래 꼬리가 상당히 길게 나왔습니다. 누군가 밑에서 힘있게 끌어올렸다는 뜻입니다. 전고 돌파가 나온 것도 보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어제 전고 돌파가 나왔습니다. 어제와 오늘 상황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한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돌파가 나왔습니다. 오늘 밑으로 쭉 빠졌습니다. 즉 눌림이 나온 것입니다.
동시에 아래 꼬리로 다시 말아 올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이 제가 늘 강조하는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한 자리입니다. 오늘이 정확한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와우, 급등이 나왔네요.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음봉의 종가가 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음봉이 긴 윗꼬리로 말려 올라간 음봉입니다. 돌파 후 눌렸다가 다시 가는 자리가 어제 하루 동안에 등장을 한 것입니다. 이 자리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급등을 예견할 수 있었으면 진짜 스윙 매매의 고수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올 때 힘있게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앞서 보았듯 출발부터가 힘있게 시작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이는 종목이 보이면 바로 따라붙으면 됩니다. 혹은 30분 봉상에서 걸어두기 전략으로 하루하루 공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30분 봉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과정에서 걸어두기 전략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30분 봉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닥에서 막 출발을 한 시점입니다. 일봉을 보지 않고 여기 30분 봉상에서도 바닥권에서 최초 상승이 시작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일 상승 패턴으로 따지면 오늘 상승 패턴은 몇 번 패턴에 해당을 할까요? 그렇습니다. 4번 패턴입니다.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급등을 한 번 했습니다. 이후 크게 조정을 받지 않고 힘있게 더 치고 갔습니다. 정확히 4번 패턴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내일 장 초반 상황까지만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급등을 한 번 했다가 밀린 모습입니다. 걸어두기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이 정도 라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오늘이 가는 날이라면 이 자리를 통과해야 합니다. 반대로 오늘이 조정 구간이라면 밑으로 흘러 자연스럽게 체결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걸어두기가 제대로 먹혔네요. 걸어두기 매매법은 당일 매수 당일 매도가 원칙입니다. 수익 실현하고 빠져야 합니다. 또 내일 장 초반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와우, 이게 뭔가요? 종종 장 초반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기업에 악재가 생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주포놈의 농간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어제 당일 수익을 챙기고 수익 실현한 것이 잘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걸어두기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가격대가 적당할까요?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 가격대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오늘이 가는 날이라면 이 자리를 통과하고 가야 합니다. 만일 이 자리를 돌파를 한다면 당일 상승 패턴에서 1번 패턴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와우, 걸어두기가 제대로 먹혔네요. 결과적으로 장 초반에 급락이 나온 것이 주포놈의 농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일 상승 패턴 중에서 1번 패턴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또 내일 장 초반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 상황은 어제 장 초반 상황과 완전 반대입니다. 어제는 장 초반의 밑으로 쭉 뺀 다음에 상승을 시켰습니다. 오늘 상황을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장 초반에 쭉 끌어올린 후 바로 밑으로 빼버렸습니다. 어제는 1번 패턴이고 오늘은 2번 패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걸어두기가 가능합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오늘이 가는 날이라면 이 자리를 반드시 거쳐 가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도 걸어두기가 제대로 먹혔네요. 적절한 타이밍에 매도를 했어야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익 실현하고 빠져야 합니다. 도지 캔들은 방향 전환의 신호입니다. 30분봉 상에서도 고점에서 도지 캔들이 뜨면 수익 실현하고 나와야 합니다. 또 내일 장 초반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일 상승 패턴 중에 1번 패턴일까요? 아니면 2번 패턴일까요? 그렇습니다. 2번 패턴입니다. 장 초반에 한번 급등을 했다가 쭉 빠진 패턴입니다. 그런데 아래 꼬리로 말아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걸어두기를 할 수 있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오늘이 가는 날이라면 반드시 이 자리를 통과하고 가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와우, 오늘도 가는 날이었네요. 이번 패턴 공략이 정확히 먹혔습니다.
이렇게 상승 추세가 좋은 종목을 공략을 하면 거의 매일 수익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전반 일기에서 멤버들이 협심하여 이런 종목들을 발굴해내어 매일매일 패턴 공략을 할 것입니다. 저는 내심 기대가 큽니다. 저 혼자 할 때는 종목을 고르는 것부터 신경 쓸 것이 많았지만 집단 지성의 힘으로 힘을 합치면 저 혼자 할 때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기대를 합니다. 또 내일 장 초반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1번 패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가 좋은 종목도 중간에 반드시 조정 구간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이 조정 구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일단 걸어두기를 해보겠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걸어두기가 완전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걸어두기를 한 후에 미리 손절 라인까지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중에 관찰을 하면서 저항에서 밀릴 것 같으면 재빨리 탈출을 하면 되지만 장중 대응이 어렵다면 체결되자마자 손절 라인을 정해서 매도를 걸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 라인에 손절 라인을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매도를 걸어두면 자동으로 매도가 체결되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내일 장 초반으로 가보겠습니다. 와우, 급등을 해버렸네요. 만일 어제 적절한 타이밍에 손절을 못했다면 스윙으로 끌고 가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두기 종목을 선정할 때 이 점도 유념을 해두어야 합니다. 상승 추세가 좋은 종목을 선정하면 당일 걸어두기가 실패를 하더라도 스윙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다시 오늘 장 초반 상황을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이렇게 급등을 하면 침착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밑으로 충분히 빠진 후에 걸어두기 타이밍을 노려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매수 기회를 주지 않고 장이 끝나버렸네요. 이런 날도 있습니다. 밑으로 쭉 빠지지 않고 소폭 상승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이런 날은 걸어두기 기회를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보내주어야 합니다. 내일 장 초반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다시 기회가 왔습니다. 패턴으로 따지면 이번 패턴입니다. 장 초반에 급등을 했다가 쭉 빠져버렸습니다. 걸어두기 기회가 왔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걸어두기가 먹혔네요. 내일 장 초반을 또다시 노릴 수 있습니다. 장 초반으로 가보겠습니다. 기회가 또 왔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아, 표시들이 너무 복잡해서 다른 표시들을 다 지우고 오늘 걸어두기가 적당한 라인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와우, 걸어두기가 제대로 먹혔네요. 내일 장 초반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기회가 또 왔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대박, 대박 사건, 걸어두기 적중입니다. 걸어두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추세가 좋은 종목들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큰 상승분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쭉 보아서 아시겠지만 걸어두기 전략은 주포놈의 핸들링을 역으로 발라먹는 전략입니다. 생각해보시면 알지만 장 초반에 주포놈은 반드시 개미털기 구간을 만들어냅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패턴을 즐겨 사용합니다. 즉, 1번 패턴과 2번 패턴입니다. 장 초반에 밑으로 쭉 뺐다가 다시 올리는 것이 1번 패턴입니다. 반대로 장 초반에 쭉 끌어올렸다가 밑으로 빼는 것이 2번 패턴입니다. 두 가지 모두 적절한 타이밍에 걸어두기로 공략을 할 수 있습니다. 대형 우량주의 경우에는 3번 패턴, 즉 야금야금 패턴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슈나 테마가 형성된 종목들은 4번 패턴이 많이 나옵니다. 그 외 주포놈이 적극적으로 핸들링을 하는 종목들은 대개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이것도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일봉상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걸어두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추세가 좋은 종목에서 해야 합니다. 혹은 급등이 예견되는 자리에 있는 종목을 찾아내야 합니다. 걸어두기 전략의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작은 캔들들로 짜잘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걸어두기 매매 전략에서 피해야 합니다. 등락폭이 큰 종목들을 선정해야 합니다. 혹은 이 차트에서처럼 좋은 상승 추세를 탄 종목들을 선정을 해야 합니다. 앞서 보아서 알겠지만 걸어두기 전략이 실패하더라도 스윙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선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걸어두기 전략의 첫 번째 조건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추세가 좋은 종목, 그리고 등락이 활발한 종목을 선정을 해야 합니다. 30분봉으로 가서 어제와 오늘 양일간 주가 변동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제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걸어두기가 가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의 걸어두기를 해둘 수 있었습니다. 어제도 걸어두기가 먹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딱 보아도 4번 패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번 패턴은 3분봉으로 공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상황을 3분봉으로 보겠습니다. (3분봉으로) 본 오늘 장 초반의 상황입니다. 3분봉상으로 걸어두기가 가능했었네요.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오늘이 가는 날이라면 이 자리를 통과하고 가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3분봉) 걸어두기 전략이 제대로 먹혔네요. 이렇게 걸어두기는 3분봉과 30분봉을 같이 활용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종목 선정입니다. 갈만한 자리가 나온 종목을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3분봉과 30분봉을 같이 보면서 적절한 타이밍에 걸어두기를 하면 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